현대차가 일본 차에 텃밭인 아세안 지역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내연기관이 아닌 전기차를 통해 동남아 시장 공략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원 부국인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전기차 원재료 수급과 부품 생산, 완성차 조립까지 현지 생산체계 구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 나왔습니다. 고 기자, 먼저 현대차가 아세안 동남아 지역의 공략 전진 기지로 인도네시아를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네, 성장 잠재력이 큰 사실상의 마지막 유망 지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현대차는 지난 56년간 전 세계에서 자동차 1억 대 가량을 판매했습니다. 유럽과 북미 지역이 해외 영업의 중심이었습니다. 자동차의 본고장인 만큼 경쟁이 치열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이 나올 정도로 현재는 자리가 잡혔습니다.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률이 10%를 넘길 정도입니다. 문제는 다음 먹거리는 어디냐입니다.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까지 이런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투자가 미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대차가 지난 2020년 인도네시아에 본격적으로 진출한 건 이런 고민의 결과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인구 4위 국가입니다. 인구 2억 8천만 명의 평균 연령이 30살에 불과합니다. 1인당 GDP는 현재 13,000달러대지만 최근 5%가 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서 자동차 구매력도 더 커질 전망입니다. 네, 상당히 규모가 큰 시장인데 불과 4년 전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 진출이 늦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네, 어찌 보면 현대차 입장에서는 인도네시아는 좀 넘볼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차가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수도 자카르타 시내에 돌아다니는 그 자동차를 살펴보니 10대 가운데 한 8대, 9대는 토요타, 혼다, 스즈키 같은 일본 브랜드 차였습니다. 이 회사들이 인도네시아를 단순히 수출 시장으로만 생각한 게 아니라 현지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이전까지는 현지 딜러망을 통해서 조금씩 수출하는 방식으로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는데 인니 자동차 시장을 거의 50년간 지배해온 일본의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관공서나 법인 택시 같은 B2B 영업도 쉽지 않았는데요. 어렵게 미팅을 잡으면 일본차 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회방을 놓고는 했다고 합니다. 네. 듣고 보면 참 공략이 어려운 시장인데 현대차가 본격적인 도전에 나선 걸 보면 일정 부분 승산이 있다고 본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현대차는 인니에서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로 좀 승부수를 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미래를 보고 들어온 시장이기도 하고요. 해서 전기차로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고 이게 딱 들어맞았습니다. 인니 정부는 지금 그 대기 오염 문제로 친환경차 확산이 필요했고 일본의 친환경차는 하이브리드 위주에서 좀 틈새를 파고들 수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홀짝제 면제가 컸습니다. 인니는 출퇴근 시간에 그 자동차 번호 홀짝제를 운영을 하는데요. 전기차는 면제해줬습니다. 또 15%에 달하는 사치세 감경 영향도 있었고요. 또 요즘 말로 하면 좀 힙한 이미지다, 좀 잘 나간다 이런 이미지로 지금 현지인들한테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미래의 지향적인 디자인과 성능에 매료된 고객들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가 이 전기차 시장 공략으로 이 가능성은 확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은 뭡니까? 일단 전기차 확산을 위해서 생태계 자체를 좀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그 민간 전기차 충전소 동맹도 꾸렸고요. 또 오는 11월 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인니에서 2위인데 이 서비스를 본격화를 하면 순위 역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정의선 현대차 회장은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그 현지 합작 공장 준공식에서 인도네시아의 전기차 산업 활성화는 동남아 전체의 기회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현대차는 인니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인근 동남아 국가도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지의 생생한 목소리는 후속 기사를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